안녕하세요. 3월을 운영하고 있는 카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맞춰서 계속 빌트인 블락 오브 프로그램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직을 활용해서 이 아래 보시는 지퍼 모양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직은 뭐냐면 정확히는 이제 컨디셔널 로직이라고 해서 조건적 또는 상황적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부여해서 참과 거짓으로 그 알고리즘을 분개시키는 논리 구조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알고리즘의 테스트 값은 true 또는 false로 출력이 되고, 이 true와 false는 이제 불린이라는 자료형으로 반환됩니다. 이 불린은 이제 부을 연산이라고 하는데, 불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먼저 숫자로 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값이 다양하지만, 이 불린 변수 같은 경우에는, 부을 변수 같은 경우에는 true나 false, yes나 no, 1이나 0 같은 이런 딱 두 개의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es, no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분리를 시킬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인공지능이 점점 대두되면서 굉장히 이 불린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불린을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조건문이란 if문인데, 이 if문이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개념 중에 중요합니다. if문이 뭐 좀 과장을 한다면 프로그래밍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결과값이 다 다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게임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은 만약 A라는 조건이 참이면은 B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거짓이라면 C라는 작업을 실행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if문으로 출력되는 것은 여기서 보셨던 불린 값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그다음에 다이나모에서 이제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if 노드를 사용을 하거나 포뮬라에 구문을 작성을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코드블락이라는 구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살펴보시면 if는 노드이니까 패스하고, 포뮬라는 수식이죠. 수식에서는 if, 그다음에 if x, y, z. 그래서 x는 처음에 식이고 y는 그 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값, z는 그 식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값. 코드블락은 어, 코드죠. 말 그대로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이건 쿼리문의 저것입니다.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라는 것이 쿼리문일 때 y는 참이고 z는 그것의 반대값이다. 그래서 false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if문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if문은 이제 if라는 노드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력 부트를 보시면은 테스트가 있고 true가 있고 false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뮬라 같은 경우는 if x 값은 역시 if문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값이고, y 값은 참, z 값은 거짓. 그다음에 코드블럭에서는 쿼리문으로서 x 값이 테스트, 뭐 마찬가지입니다. y 값 참, z 값 거짓.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입력값을 보시면, 먼저 불린이라는 자료형으로서 true와 false로 제어를 하고 있죠, 테스트들을. 그리고 코드블락이 이건 참입니다. 참일 때 this is the result if true라는 참값이 출력이 되게끔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거짓값입니다. 거짓일 때는 mass.pi라는 원주율 3.14159를 false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린이 당연히 true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출력이 되겠죠. 리절트를 보시면은 와치 노드에 this is the result if true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린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줄이 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은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샘플 파일은 이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1번부터 8번까지 다이나모 노드를 직접 설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레인지 노드를 설정을 하고, 이건 저번 시간에 맞죠. 스타트 값과 엔드 값에 맞춰서 스텝에 의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넘버를 3개를 넣어주고, 넘버는 설치를 하고, 배치를 하고, 컨트롤 C로 3개를 만들어주고, 각각 값을 연결을 합시다. 그리고 스타트 값은 0, 엔드 값은 10, 그 다음에 스택 값은 몇이지? 스택 값, 여기 꼬여 있습니다. 스택 값은 1, 그래서 1씩 증감되는 11개짜리 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4번은 이제 이거 모듈로라는 노드인데 퍼센트라고 치게 되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비율이 아니라 비율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넘버를 통해서 y 값에 연결을 합시다. 그리고 이 넘버 값은 2로 작성을 하면은 리스트가 결과가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0101010101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에서 보시면은 x를 y로 나눌 경우 값이라는 소리인데, x 값은 뭐냐면은 지금 이 리스트 값입니다. x 값이 0부터 10이 있고 y 값은 2인데 2를 0으로 어떻게 나누냐. 이상하죠? 그 개념이 아니라 나머지가 있을 때는 1로 반환을 하고 나머지가 없을 때는 0으로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와 2를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없죠. 그 다음에 2와 4를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가 아니라 2, 2는 4에서 충분히 4가 그 전부 다 처리가 되고 나머지가 0이죠. 없죠, 아예. 근데 1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소수점이긴 하겠지만 나머지가 있죠. 그래서 3도 2로 2로 나누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도 1, 7도 1, 6까지 2가 곱해지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서 0101010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퀄리티라는 노드인데 넣는 같다면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러 노드를 그 아까 보셨던 불린, 그러니까 불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주는 노드인데, x 값에 이것을 넣어줬을 때 y 값은 같다면, 얘와 같다면 이런 개념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0과 같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시죠. 리스트에는 0과 같은 것들은 true로 나오고 0과 같지 않은 것들은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자료형이 구축이 되게 됐죠. 다음 보실 거 와치 노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filtered by full mask라는 것인데 재밌는 것입니다. filtered by full mask 라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보실까요? filters a sequence by looking up corresponding indicating a separate list of booleans라고 해서
어, 리스트 값을 떤 마스크 값에 의해서 분리를 시켜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뭘 하려고 하냐면은 홀수와 짝수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홀수와 짝수를 분리를 하기 위해선 지금 이게 적합하게 true와 false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고요. 이 값을 리스트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홀수와 짝수로 분리되어 있는 거짓 진실 값을 마스크에 넣게 되면은 리스트로 이렇게 짝수와 홀수가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이제 지퍼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좀 변경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넘버 100이고요. 어마운트는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퀄리티 0 맞고 모듈러도 2고 리스트가 빠져 있네요. 그럼 리스트를 빼봅시다. 그리고 얘를 사진하고 똑같이 그룹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거는 이제 킵 해두고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먼저 레인지 모드를 통해서 사인 곡선을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레인지 모드를 통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넘버 슬라이드 넘버 슬라이드가 넘버 값을 똑같이 주고 값은 0과 360 같죠? 360과 5 같죠? 5씩 증가하는 엔드 값은 360, 증가 값은 5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 그 각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호로 바꿔주는 mass.degree to radians를 넣어주고요. 저번 시간에 보셨죠? 이거 넣어주게 되면은 호로 다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 호도법, 이게 호도법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point.by coordinate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x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 값인데 여기에 이제 사인 배율을 적용해서 얘를 곡선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mass.sign이 필요할 텐데 사인에 대한 앵글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먼저 그 사인 값은 이 x 값은 여기 이 x, y 평면에 여기를 의미를 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점을 의미를 하고 이제 y 값은 당연히 여기 초록색 값이겠죠. 여기에 이제 사인이 연결이 될 건데 지금 에러라는 건 좀 무시하겠습니다.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y 값에 의한 점만 이렇게 변경이 돼야 이제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주파수와 그 다음에 진폭을 제어를 하게 지금 구성이 될 것입니다. 넘버 슬라이드를 먼저 넣어볼까요? 넘버 슬라이드를 두 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노드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규칙은 먼저 이 레인지 이 기본 레인지 값과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이 넘버 값을 곱하게 되면은 어떤 이 점의 규칙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 x에서 완전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좀 어떤 특정한 규칙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인에 넣게 되는데 이걸 다시 y-값에 넣으면은 약간 좀 변형이 됐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흔들어 보면은 네, 그 주파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값이 지정해 줬는데 이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4 0.01 두 번째 노드는 넘버 슬라이드는 01 0.01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캐럿을 눌러주면은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최소값은 첫 번째 노드는 1이었죠. 그리고 맥스 값은 4였고 스텝은 0.01 닫아주고 얘는 01 0.01이었죠. 그래서 그림하고 동일하게 약간 위치를 좀 배열을 해보면 이 정도였고 얘는 이 정도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을 최종으로 출력된 사인 값을 곱하게 되면은 그 진폭을 확대해서 볼까요? 곱하게 되면 이제 진폭 값이 설정이 됩니다.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을 제어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가 y 값이 사인이었잖아요. 사인 값이잖아요. 이 y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떤 값을 곱해지면은 요 길이가 그 비율만큼 곱해져서 요 진폭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할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수학 선생님은 아니어서 잘 설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x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곱하기로 x값을 이 사인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넘버 슬라이드를 y값에 넣어주게 되면은 패러미터로 진폭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보시면은 네,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파수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당겨놓고 그 다음 하라는 거는 이제 커브를 만들려고 하네요. 이 포인트 코디네이트를 기반으로 저번 시간에 봤죠? 폴리 커브입니다. 폴리 커브 바이 포인트 여기 있어요. 이거 밑에 거는 이제 닫힌 폐곡선을 만들 때 쓰는 거니까 이번에도 폐곡선을 만들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빈칸은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이 생성이 되는 게 확인되시죠? 다시 크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넘버 노드와 넘버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입력값을 통해서 그 사인 곡선이 어떻게 주파수하고 진폭이 변하는지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인 곡선을 따라서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떤 점에는 요걸 배치하고 어떤 점에는 이걸 배치하라 뭐 이런 개념으로서 쭉 이어져 있는 지퍼 모양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논리 판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ass.remap range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장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설명하면 좀 헷갈리시기 때문에 자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은 얘예요. mass.remap range 노드고 이거를
지금 어떤 뭔가를 연결했죠. 이거는 커브 점 파라메 포인 파라미터 포인트 앳 파라미터라는 노드인데 여기서 변수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커브 변수와 파람 변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거 일단 코드블록 왜 생겼지 지우고 얘 그룹 잡아보겠습니다. 그룹 잡고 얘를 내리고 보시면은 그 커브 점 포인트 앱 파라미터라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파람을 요구를 하는데 이 파람 값이라는 애가 0부터 1까지만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커브를 여기다 넣긴 할 건데 생겼죠? 여기다 넣긴 할 건데 파람은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놨었던 이 리스트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0부터 1까지만 얘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그것을 어떤 적절한 값에 맞게 0부터 1까지 사이로 새로 매핑을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윗장에서 보셨던 요 메스점 리맵 레인지라는 노드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메스점 리맵 레인지 노드를 설치를 하고 자, 이 값이 아니고 이 값이죠. 이거를 시퀀스 레인지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새로 정의되는 값은 넘버 0과 1입니다. 0과 V 1 사이로 새로 매핑하라 로 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봤었던 이 0과 100의 이 리스트를 새로 이 0과 1 사이에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리맵 레인지를 사용했고요. 만약에 이게 없이 이 파란 변수에 얘가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면은 왜 에러가 나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 파란 변수는 0과 1만 요구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이 새로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림처럼 이거는 이제 중간에 매핑을 해주는 그 미들웨어 같은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잡아주고 자 이제 와치노드를 보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불마스크 노드에 다시 커브 아까 만들었던 것을 연결을 해주네요. 복잡하네요. 얘를 좀 이렇게 당겨서 포인트를 리스트에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리스트에 맞춰서 x, y, z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인앤 아웃에 맞게 여기는 홀수 노드 그리고 짝수 노드 리스트 yes와 no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 yes와 no 1과 0 뭐 이런 개념으로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요 리스트일 때는 여기다 뭘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요 리스트일 땐 여기다 뭘 만들어라 뭐 이런 개념이 성립이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만드네요. 이거는 이제 큐빅 바이 랭스라는 놈인데 큐빅이래. 큐보이드는 이제 그 직육면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큐보이드, 큐보이드, 점 바이 랭스였죠. 근데 입력값이 올인하고 위스하고 랭스하고 헤이 이거겠네요. 이것을 만들어주고 두 개 필요했죠. 홀수 값일 때, 짝수 값일 때 필요한 거. 그리고 넘버로서 제어를 하고 넘버로서 제어를 하고 잘 안 보이는데 일단 그냥 저기 뭐야 원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에서 제일 아래 거. 여기서도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보여라. 어, 좀 낮네요. 그래서 위, width와 length는 0.1로 제어를 하게 되고 width와 length는 0.1 width와 length는 0.1로 제어를 하고 height은 0.01 좀 작은 건가 보네요. 0.01로 제어를 하고 두 번째 거는 0.02와 여기는 하나는 이제 모양 이런 모양이고 하나는 이런 모양이니까 제어하는 값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스를 0.025로 제어를 하고 네 그럼 이렇게 세로로 선 직육면체가 생성이 되죠. 랭스는 0.6 0.6으로 제어를 하고 회의 값도 하나 더 만들어줘요. 회의 값은 0.3으로 제어를 합니다. 0.3으로 제어를 하고 이거 이제 오리진을 이거 인아웃 인아웃에 맞춰서 배열을 하게 되면은 지퍼가 생성이 되죠. 먼저 여기 작은 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쭉 생기게 되고 이상한데 그 다음에 아웃 값에는 이런 게 주르륵 생기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네요 전혀. 네. 그러면은 이런 지퍼 모양이 생성이 되고 이거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진폭 사인 진폭이 페로미터로 제어가 되니까 자 알트가 얼마나 많이 나올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편리하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 캐드에서 라인워크로 디자인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들 하나씩 만들기. 근데 이제 페로미터의 힘은 그 알고리즘의 힘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퍼 로직을 활용한 지퍼 생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뭘 할 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폰 김에
다음 시간은 이제 strings라는 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을 테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기보다는 좀 그 프로그래밍에서 스트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